이제 세 번째로는 이 탑다운 방식의 구조가 있어요. 조직 구조. 조직 구조는 뭐냐면 선언적으로 우리의 프로덕트는 우리의 서비스는 이 구조로 갈 거다를 갖다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맞춰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갖다가 얼로케이션 하는 방법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바텀업 방식의 클래시피케이션과 여기서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의 구조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탑다운을 해가지고 실제 조직 구조를 잡고 거기에 바텀업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한 자료를 갖다 보충할 수도 있고 반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내려서 그걸 갖다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정보 조직 구조에는 기존의 구조들을 갖다 쭉 봤었을 때 한 7개, 8개 정도의 기존 구조들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구조 방법들이 많이들 나와요. 그것들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어떤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HCI 중에서 인포메이션 아키텍트,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인포메이션 아키텍트를 통해서 내 스페셜티를 가져가겠다. 그 실제로 그런 옛날에 한 5, 6년 전에도 사람들이 명함에다 그렇게 파고 다녔대서 나는 뭐 구글의 인포메이션 아키텍트다. 그래가지고 정보 구글의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구조를 갖다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의 롤이다 이렇게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가 이게 스페셜티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구조가 어떤 구조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해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죠. 아주 오래된 구조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순차적인 구조. 순차적인 구조는 우리 교과서 같은 거예요. 1장 뒤에 2장이 나오고 2장 뒤에 3장이 나오고 3장 뒤에 4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 이 순차적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리미티드 되어 있는 구조인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뭐 내용 자체가 순차적일 때 그럴 때는 물론 당연히 순차적인 구조가 좋겠지만 내용이 굳이 순차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인 구조를 갖다가 써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 대표적인 케이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갖다 순차적인 구조로 새로운 컨셉을 가져가려고 그런다. 어떨 때 좋을까? 순차적인 구조. 포함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큰 분류가 나와서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류들로 들어가는 게 그치? 그런 것도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든다. 대부분 많이 순차적인 구조를 써요. 초등학생도 요새는 너무 똑똑하지.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 왜냐? 다른 베리에이션이 없잖아. 그 베리에이션이 없으면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그렇게 많은 디시전 메이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글로 가야 된다는 거니까. 또 조금 복잡한 순차적인 구조를 가면은 분기를 해요. 분기를 해서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분기를 갖다가 한다고 할지라도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니까 이 복잡한 머티리얼이지만 그거를 조금 너비스들, 초보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순차적인 구조들 쓰고요. 또 다른 케이스에 어떤 때 쓰냐면 반드시 A를 하기 전에 B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 그걸 꼭 시키고 싶은 경우
그래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행 조건들을 꼭 만족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겠어요? 회원 가입, 돈 찾는 거,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대부분들 같은 경우가 순차적인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게 꼭 자료 자체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 단계의 프리컨디션을 맞춰줘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걸 할 때 순차적인 구조들을 갖다가 많이 써요. 그리드 구조라는 건 순차 구조를 갖다가 교차해 놓는 거야. 순차적 구조가 X축으로 하나 있고 Y축으로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리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순차적인 구조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X축하고 Y축으로 격자형으로 교차된다. 이게 그리드 구조인데 그리드 구조는 좋은 점은 굉장히 깔끔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 정보의 내용을 갖다가 실제로 이해하기에 굉장히 깔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포인트에 가면 걔가 움직일 수 있는 네 가지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왜 이렇게 완벽한 그런 옛날에 저거 있었지. 그 큐브라고 하는 영화 있었는데. 그런 영화, 그 영화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건 공포 영화인데. 그것처럼 이제 큐브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구조예요. 그리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 세상이 이렇게 안 구성돼,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아이디어라는 폼으로 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몇몇 개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약점이 있고요. 대부분 정보 구조의 대부분 99%, 95%는 대부분이 계층적 구조예요. 하이라키칼한 스트럭처예요. 우리 머릿속도 하이라키칼한 구조로 돼 있고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제일 처음에 짰었을 때의 데이터 스트럭처도 하이라키칼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짰어요. 그래서 이 계층적인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조직 구조이고 그 계층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또 제일 익숙한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순수한 계층 구조는 뭐예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순수한 계층적 구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정보가 있었을 때 그 정보의 슈퍼 정보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데피니션이 바이 데피니션으로 순수한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정보가 있었을 때 그 정보의 상위 개념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뿐이 없는 경우. 제일 탑만 빼놓고. 그게 유일한 하나의 리퀘어먼트. 나머지는 다 풀어놓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피션트하게 방대한 데이터를 갖다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층 구조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인간도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외부의 자료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걔네들을 갖다 정리하는 거에 유전적으로 발전하고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 정보를 갖다가 구축하는 그 과정도 계층적인 구조를 대부분이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구조 같은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 좋긴 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명확하고 아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계층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계층 구조의 예가 있고요.